이제 환자분이 호소하고 있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수근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정확하게 먼저 짚어드린다면 우리 손목의 이쪽 부분이 이제 아래쪽은 이제 뼈로 돼 있고 그 위에 횡수근 인대로 덮여 있는 그 아래쪽으로 정중신경이랑 9개의 굴곡건이 지나가고 그 정중신경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수근관 증후군 아니면 정중신경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된다. 이 정의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손목이 타는 증상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쵸. 김용미 원장님, 이 밖에도 또 동반되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통증, 그리고 이상 감각, 그리고 운동 장애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목이 아니면 손가락이 아프게 되는 그리고 저림 증상이라든지 아까 이제 MC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타는 증상,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손이 좀 저리거나 어둔한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차후에 증상이 진행이 되다 보면 엄지손가락 같은 부위는 이제 그 근육의 위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의 위약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힘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손이 직접 붓진 않았지만 손이 부은 것 같은 부은 증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그리고 시리고 저린 증상, 특히 이제 찬물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그 기온이 차갑게 되면 시리고 저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뭐 타는 듯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저림 증상,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수반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특히나 요새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건강한 의사로도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해주시고 그쵸. 있는데 왜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두 분도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손목 안쪽으로 계속 압박이 가게 되고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손목 안쪽에 있는 수근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중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제 우리 손 저림이라든지 밤중에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최근에 손목을 많이 쓰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점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원장님,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가 진단법으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겹쳐서 댔을 때 아프거나 하면은 좀 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테스트를 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팔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손등을 이렇게 맞닿은 상태에서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이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목에 있는 그러니까 터널이 좁아지게 되면서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것이 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이 신경 자극을 갖다 재현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 40초 정도 했을 때 손끝이 저린 느낌들이 있으면은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집에서 뭐 자가 진단법으로 일단은 미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당장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자 수술을 하면 완벽하게 또 완치가 될 수 있을지 혹시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이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갖다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55명을 갖다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한 18% 정도가 화끈거리는 느낌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을 겪을 수가 있었고요. 12.7% 정도는 지속되는 통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3% 정도는 수술한 부위에 계속된 압통, 눌렀을 때 수술한 부위가 아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수술을 갖다가 택하시기보다는 다른 치료들, 특히나 이제 한의학적 치료들을 갖다 통해서 호전이 충분히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를 갖다 해보시는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호전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비추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 사용을 하나요? 저희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은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침 치료들을 하죠. 네. 이 이제 손목 쪽에다가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손목에 이제 굴근, 신근, 그러니까 이 손목을 둘러싼 근육들을 침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약침을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유착을 박리를 하기도 하고요. 뭐 한약을 쓰기도 하고 또는 도침이라고 특수한 침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처럼 생긴 침인데요. 그 침을 통해서 유착이 된 부분을 갖다 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자극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했을 때는 좀 더 불편한 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횡수근 신경이 지나가는 한쪽 귀퉁이 이쪽 손바닥 부분을 갖다가 자극을 해줬을 때 이 횡수근 인대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면서 신경을 갖다가 누르는 것을 좀 더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희 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침 치료 말고 한약 치료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예, 이제 손목 주위가 아무래도 많이 긴장이 돼 있고 타이트한 경우들에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런 근육들에다가 훨씬 더 좀 그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이완을 갖다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손목의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이제 그 한약재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원장님,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 증상만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비교되는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교되는 증상에는 같은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 원뇌내근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경부신경근증이라든지 당뇨병이 있겠는데요. 경부신경근증 같은 경우는 목의 위치나 목의 어떤 그 반응에 의해서 손이 팔이나 손까지 같이 저리는 거고요. 그리고 손이 저리더라도 어떤 이제 특정 부위나 아니면 전체가 다 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의 다른 재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저림감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이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이제 약지의 이제 절반 정도 그 신경이 장악하고 있는 그 부위가 저린다는 특징적인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징들도 잘 체크를 하고 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를 쓰신다든지 운전을 하신다든지 손을 많이 쓰실 때는 이제 보호대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착용을 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손목에는 많은 완화를 주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쓴 날은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많이 손을 쓰지 않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손을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시고 적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손목에 무리가 되지 않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자제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업무를 보다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목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쓰면서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좀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정은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목 주위에 있는 근육과 신경들 이 부분들을 갖다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면 손목 사이의 공간들이 좁아지면서 더 이제 증상들이 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손 쪽에 이제 그 우리 아래팔에 있는 여러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바닥을 이렇게 최대한 뒤로 제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당겨주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목을 굽히는 근육, 굽힘근이 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당겨서 한 5초 정도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위쪽에 손목을 갖다가 펴는 이 근육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줬을 때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손등 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5초 정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쭉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
더 이제 가서는 아랫팔까지 늘어나는 자극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당겨서 5초 정도 있어주면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완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나 되셨고요. 네. 원래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손목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러신 건가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 만드는 일만 하는데,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네네네.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거니 했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시고 네. 정확하게 아프신 부위가 어느 부위가 아프세요? 딱 그 손목, 그냥 정말 손목이요. 전체적으로 네. 손목 전체적으로 네네. 아프시고 좀 손목을 뻐근하고, 뻐근하시고 네. 또 마우스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시면은 더 아프시고 네네네. 좀 손목- 꺾이거나 이러면 더 아파요. 손목 뒤로 이렇게 꺾일 때 더 아프세요? 네. 네. 그럴 때 어디가 아프세요? 손목 안쪽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손 등 쪽, 바깥쪽이. 손 네, 등 쪽. 손등 쪽이 네. 손이 네. 꺾일 때 손등 쪽이 아프시고 네. 손등 쪽이 아프시고 뭐 다른 뭐 외상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아프시게 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근골격계, 뭐 근육, 건, 인대와 같은 이런 부위는 이제 3주가 지나면은 만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달이나 이렇게 통증이 지속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손을 많이 쓰고 있는 이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일도 지속하고 있으신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빨리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실 텐데, 지금 그 뭐 손목이 처음이랑 똑같이 지금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조금 예전보다는 처음보다는 조금 덜 아프신 건가요? 통증은 비슷한데 네. 빈도수가 좀 더 잦아졌어요. 좀 더 많이 아파요. 잦아지셨고 네. 통증은 비슷하시고 지금 통증도 있으시고 빈도수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우선은 염증이라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이제 염증 노폐물들을 이제 빨리 빼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처음에는 염증을 잡아주는 침 치료, 약침 치료를 하고 그리고 부항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대와 같은 부위는 우리가 근육은 이제 혈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보면은 잘 낫는데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이렇게 관절이 있는 부분은 건이라든지 인대 이렇게 혈관 분포가 적은 그런 조직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두면은 오히려 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통증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약침 치료 그리고 뭐 자주 이렇게 아프시고 다른 부위도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한약 치료도 같이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빨리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손목을 계속 쓰시니까 그리고 뭐 침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촉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뭐 다른 손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프지 않은 손을 쓰는 게 좋고요. 가방을 드는 그런 사소한 것들 아니면 뭐 우리가 그냥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도 아픈 손목은 안 쓰시는 게 더 좋기는 하시고 많이 쓰실 때는 손목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먼저 김용민 원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김정현 원장님도 도와드릴 말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저 그냥 사무직 사무직이시고요. 네. 지금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요. 네. 이 손목 통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손목만 문제가 있느냐?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는 자세 자체가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굽고 목도 앞으로 빠지는 이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체간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사지 말단도 그만큼 더 부하가 많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지 말단이 필요하게 되면 체간이 이게 목과 어깨들이 훨씬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를 할 때 손목뿐만이 아니라 목, 어깨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갖다가 할 때 특히나 지금 초반에는 가장 빠르게 좀 치료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들을 하거나 뭔가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안 하는, 그러니까 휴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무리가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휴식을 갖다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좀 가시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운동을 갖다 해 주시는데요. 운동을 해 주실 때에도 이제 손목이나 팔뿐만 아니라 목, 어깨 이쪽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치료를 갖다 함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 급성기를 갖다가 지금 좀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부 조직들, 건이나 인대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복구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스스로는 좀 이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를 갖다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만 그 물을 갖다가 콸콸콸 부으면은 어쨌든 간에 차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치료를 갖다가 꾸준히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이제 원장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생활 관리들 잘 해주시고 휴식들 잘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가락이 아프시다고요? 네, 6, 7개월 정도 되신 거 맞으세요? 네. 6, 7개월 전에는 통증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서요. 네, 가게 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게 네, 일은 언제? 음식점이에요. 아, 음식점 하세요? 네네. 그거는 하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네,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아, 2년 되셨구나. 그러시고 지금 손가락이 마디마디 튀어나오고 아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양쪽 손 중에 뭐 어디 더 심한 부위가 있어요? 아니면 동일하세요? 예, 검지 손가락에는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손을 펴면은 구부러지지 이상하게. 네네. 그리고 약지에는 네. 지금 튀어나온다고 되게 통증이 심해요. 아, 주로 검지와 약지가 그러시고요. 오른손만 네. 그러세요? 오른손만. 왼손은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약간. 네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혹시 그 붉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붓거나 붉어지는 것은 없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펴기가 힘들고 또 좀 따뜻한 물에 이렇게 좀 네네. 해가 있으면은 좀 통증을 가시고 네. 안 쓰면은 또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어머니 증상을 들어보니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네. 이런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같이 작은 관절이 오래 쓰거나 무리가 됐을 때 이것이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만성화되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고요. 네. 지금 음식점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거나 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이 일을 좀 가능한 한 쉬거나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답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쉬는 거는 힘들긴 하실 테니까요.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의원에 가시면은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퇴행성 질환에서는 침이나 뜸 치료나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받아보셨어요? 아니 이 손가락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거거든요. 네. 네, 가능한 손 쓰는 거 좀 절제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서 빨리 한의원 치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요, 네, 이 관련 안녕하세요. 증상에서요, 서혁진 원장님도 드릴 말씀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환자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아마 두 가지 병명 중에 하나를 진단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진단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류마티스든 퇴행성이든 증상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실 거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으시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두 관절염 모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이 뻣뻣하게 굳고 아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 붓죠. 네. 그리고 손가락 마디도 좀 뻑뻑하고 잘 구부렸다 폈다도 아마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이 쓴 날은 아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 사람 몸도 휴식을 취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뭐 뇌라던가 심장이라던가 간장 이런 내장 기관 위주의 혈액 순환만 되고 손가락, 발가락, 척추 이런 관절 부위로는 상대적으로 혈액 순환이 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인데 밤에 잠을 자면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발병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세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 병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실은 폐경과 생각보다 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50대 초반,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폐경이 되고 갱년기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이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건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의외로 이 뼈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뼈의 이 칼슘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빨리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쉽게 손상되고 염증도 잘 생기고 변형도 잘 생기는 이런 병들이 나타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치료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순환이 잘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파라핀욕입니다. 이 파라핀욕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저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 해보셨죠? 예.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파라핀이라는 게 양촌물입니다. 네. 양초를 녹인 거거든요. 근데 양촌물이 뭐 특별하게 더 좋은 성분이 있어서 파라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양촌물은 한번 따뜻하게 데우면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라핀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라핀을 막상 집에서 구비하셔서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집이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주변이 막 튀고요.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먼지들도 막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음식점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물에 많이 닿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중간중간 가게 일을 하실 때요. 대야 같은 데다 따뜻한 물을 좀 받으십시오. 거기에다가 손을 좀 담그고 계세요. 파라핀 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물이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손을 담그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게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꾸 순환시켜주는 거 좋고요. 자, 이제 치료적으로 봤을 때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럴 때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들을 맞습니다. 뭐 봉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럴 때 활맹 모가주라고 하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 활맹 모가주가 밤에 잠자는 동안 이제 이 손끝, 발끝까지 말초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활맹 모가주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약도 아니고요. 딱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보통 한 번 딱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맹 모가주를 같이 복약하시면서 한방 치료를 좀 잘 받아보신다면 이미 변형된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변형을 막고 통증을 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선생님, 이렇게 잠깐만요. 네. 네. 무슨 모가주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활맹 모가주라고 부르고요. 네. 이게 저희 원로 한의사 선생님이신 이제 배원식 교수님의 쉽게 말해서 비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활맹 모가주가 말 그대로 모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총 13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모가가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이름이 이제 쓰여 있는 거고요. 끝에 주자가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술 주자입니다. 어머니 혹시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술은 그다지. 그래요? 술이 약하신 분들은 보통 소주잔 기준으로요 한 반 잔 정도 복약하시면 되고요. 만약 술을 좀 잘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잔 정도 소주잔 기준으로 복약하시면 아마 약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도 활명모가 좀 많이 처방하는데요. 이거 한 잔 먹어도 한 잔 효과고요. 세 잔을 먹어도 한 잔 효과, 한 병을 하루에 다 드셔도 한 잔 효과입니다. 그래서 만약 처방 받으시게 되면 정해진 용량으로 복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점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뱅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육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뼈에 부착이 되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분이 힘줄인데요. 이 손의 경우에는 손가락의 힘줄들이 팔뼈에서부터 손가락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둘레를 감싸고 있는 띠같이 생긴 건초가 있는데요. 이 건초가 손가락의 힘줄들을 둘러싸서 고정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목 건초염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중에 단무지 신근과 장무지 외근이 그 건초랑 마찰이 되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거나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할 때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께서도 손목과 관련된 질환으로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뭐 저림 증상과 통증, 다양한 증상들이 수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손목 건초염은 또 특정 자세를 할 때 아프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떤 자세일 때 특히나 통증이 느껴질까요? 네, 손목 건초염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인한 통증 유발점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 밑에 보조개처럼 움푹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뼈 붓돌기 위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압통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린 다음에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축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테스트로 손목 건초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엄지손가락과 관련되는 근육 이상으로 손목 건초염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손목 건초염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한의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혈 담음증이 있겠는데요. 보통 운동을 하거나 손을 많이 쓰거나 혹은 타박으로 인해서 외상적인 충격이 갔을 때 어혈이나 담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기게 됐을 경우의 증상은 보통 콕콕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또 묵직하고 기분 나쁜 불쾌한 느낌을 동반하는 욱신거림을 수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혈증이 있는데요. 급성기 염증이라던가 2차 감염이 생기면서 열이 나거나 붓고 붉어지기도 합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혈어 음허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혈이 부족하고 음이 허해지는 거고요. 임산부라던가 출산 후에 여성 또 일반 여성들 그리고 허약자나 노인에게서 잘 나타나고요. 주로 피로감이나 전신의 무력감 그리고 저린 증상, 밤에 심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손목 건초염의 원인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서혁주 원장님, 손목 건초염의 경우도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발생하는 부위는 특히나 엄지손가락 쪽 방향 손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모든 손 움직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잡고자 할 때도 아니면 연필을 쓸 때도 엄지손가락이 없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도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다른 손가락보다 더 많은 힘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이 힘줄과 힘줄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벼보시면
금세 이 손에서도 열이 느껴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을 움직이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면 바로 이 손목을 지나가는 힘줄들이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요. 결국 이게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똑같이 뭐 손목을 사용을 해도 손목 건초염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분들에게 잘 발생을 하나요? 손목 건초염이 잘 생기는 분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이제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분들입니다. 아기를 안을 때 모유수유를 할 때 이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잖아요. 그쵸. 이 꺾인 상태에서 그래도 10분, 20분이 계속 이렇게 수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힘줄에 무리가 되면서 건초염이 잘 생기시고요. 또 집안일이 많은 주부분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많은 직장인분들, 또 이제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 연주를 많이 하시는 음악인분들에게 잘 생기거든요. 결국 이제 손목 건초염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손을 많이 쓰는 분에게만 발생합니다. 결국은 직업병처럼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목 건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 분야가 좀 이런 증상에 노출되기 그쵸. 쉽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손목 건초염이 일단 발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손 없이는 아무 생활을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세수도 못하고 하물며 이런 물컵을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질을 하려고 해도 젓가락을 자꾸 놓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여러 치료를 해도 이 막상 손목 건초염이 생각보다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병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절대. 병은 단순하게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라고 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라 병은 굉장히 간단한 병인데 이 손목 건초염이 발병한 다음에도 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염증 부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이제 이 악력이 떨어진다거나 역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일종의 후유증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정형외과적인 수술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 쪽에서 하는 이런 말초 부위의 수술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은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염증이 반드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부의 염증을 줄이면서 부종을 함께 잡아야지만 통증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손상됐던 힘줄과 인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대 강화 효과가 있는 약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3단계가 되면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통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는 결국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손상됐던 힘줄들끼리 이렇게 달라붙어서 마치 흉터처럼 낳는 거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라스톤 테크닉이라는 걸 활용하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요. 추나요법 중에서 이제 경근 추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근력을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추나 치료 방법인데 이 치료들을 단계별로 잘 이어가신다면 손목 건초염 해결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목 건초염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이 손목 건초염으로 산모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 어머님들도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손목 건초염을 치료하신 환자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한 12회 내외에 치료가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료 기간은요, 실은 저희 의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을 하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 치료를 하는 동안 손목을 아껴주시면 아껴주실수록 이런 분들은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손을 계속 사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염증이 주는 속도가 아무래도 쉬고 있는 부분보다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2회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휴식을 잘 취해 주시는 분들은 12회보다 더 짧은 8회, 6회에도 치료가 꽤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치료를 할 때 다른 것보다 항상 휴식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또 이게
무작정 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적어도 일을 하실 때만이라도 좀 강력한 고정 효과가 있는 보호대를 차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는 그냥 아래처럼 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하죠. 네. 벨크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더 손목을 고정시켜주는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치료를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치료 과정 중간중간에 스스로의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기훈 원장님, 치료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찜질 등이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찜질이나 마사지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단계들 중에 실혈증 같이 급성기에는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이 오히려 무리가 되거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워열 담음증이라던가 혈압 음어증처럼 출산 후에 근력이 약화돼서 생겼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온찜질이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러한 스트레칭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혁진 원장님, 근데 운동을 하다가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골프인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 골프 운동을 하다 다치시는 걸 보면 아픈 부위를 보면 구력을 알 수가 있어요. 손목에 그쵸.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네. 쉽게 말해서 다 초심자입니다. 이제 골프를 막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골프의 명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채를 마치 병아리 잡듯 아니면 계란을 잡듯 살포시 잡아라는데 그죠.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골프를 즐겨 하지만 처음에는 힘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날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이 잘 안 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건초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서 외상으로 생긴 손목 건초염은 빨리만 오십시오. 빨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병의 뿌리가 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이 손목 건초염은요, 검사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이 방법만 알면 집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간혹 이제 MRI 촬영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MRI를 찍지 않고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구부리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싼 상태에서 주먹을 마치 인사하듯이 아래로 깔딱 한번 해봤을 때 이 부위에 반대쪽 손목과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통증이 나타나면 손목 건초염 맞습니다. 이미 발병한 거 맞거든요. 빨리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